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가운데 1위가 바로 스트레스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 과중한 업무 및 학업, 또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건강 이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조금만 힘들거나 신경 쓰면 생식기 주변에 물집 생김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예민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오늘의 주제 제대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조금만 힘들거나 신경을 쓰면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긴다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면 또는 생식기 주변에 뾰루지 같은 게 생기면 생식기를 치료해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식기 주변에 생기는 물집이나 이런 것은 전신의 건강 상태와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어디다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런저런 곳을 다니자니 창피하고 이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한의학에서 전신의 건강을 도와주거나 또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울화가 있으면 이것을 풀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해주면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거나 생식기 주변에 뾰루지가 생기는 것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그 원인은 소장 산기 열통입니다. 소장, 산기, 열통이에요. 이 소장은 심소장입니다. 말하자면 날카롭고 예민하고 너무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완벽하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소장입니다. 심장과 소장이 연관돼요. 이 심장이라는 것은 화잖아요. 화는 예민하다. 또 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산기라고 그랬어요. 요 기도 요게 화입니다. 열도 화입니다. 통증도 화입니다. 그러니까 소장, 산기, 열증이라는 것 이렇게 딱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 들으면 이거는 엄청 예민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나 이런 것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잘 모르죠. 그래서 소장, 산기, 열증은 대개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냐면 눈이 동그랗거나 얼굴이 붉거나 코가 뾰족하거나 상순이 들렸거나 웃을 때 잇몸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산기열통이라는 건 뭐냐면 아랫배가 불편하면서 생식적으로 열이 나거나 물집이 잡히거나 뾰루지가 생기는, 그러니까 아랫배로 생식기로 옆구리로 또는 허리로, 이게 이제 심해지면은 가슴으로, 더 심해지면 어깨로,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소장산기 열증에 의해서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전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코가 뾰족하거나 눈동자가 동그랗거나 이마가 톡 튀어나왔거나 얼굴이 붉거나 상순이 뾰족하거나 또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거나 잇몸이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면 소장산기 열증에 의해서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에 맞는 한약을 쓰거나 침추를 하면은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산후음허호로입니다. 출산 후가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대개 출산이 20대 또는 30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한참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본인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산후음허호로증이 됩니다. 우리가 음허 이랬어요. 음허에 대칭되는 얘기는 양허죠. 양기, 음혈입니다. 양기는 배꼽 이상을 얘기합니다. 음혈은 배꼽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허호로 산후의 자궁 기능이 약해져서 뭐에 의해서 출산 후에 어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주지 않고 또 음혈을 보강하는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오랫동안 병이 경과되면 방치가 아프거나 아랫배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픈 증상, 관골에 힘이 깎이는 증상, 또 탈모가 되는 증상과 더불어서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려과다입니다. 사려과다. 생각이 많은 거죠. 생각이 많은 사람. 말하자면 정신과 생식기가 연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려, 생각이 많은 것은 머리로 하죠. 그런데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 보면 심자, 여기 심자, 사자의 바전자 밑에 보면 심자가 있죠. 요 밑에도 또 심자가 있죠. 이게 뭐예요? 심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서 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려가 너무 깊으면 생각이 너무 많고 고민이 많으면 화가 우울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생식기 쪽까지 영향을 미쳐요. 잠이 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곱슬머리인 사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면 얼마나 화가 많이 동하면 머리가 곱슬곱슬 탔을까요? 곱슬머리인 사람은 그만큼 생각이 많은 겁니다. 심장이 부담이 가는 겁니다. 화가 오히려 솟구치는 겁니다. 또 얼굴이 붉은 사람, 눈썹이 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려과다에 의해서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길 때 한의학적으로는 어떠한 치료 방법이 있고 어떠한 처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이 통심음이에요.
여기 또 심자가 들어갔네요. 감이 통심음. 이거는 소장, 산기, 열통입니다. 말하자면 심소장이라고 그랬죠. 날카롭고 예민하고 너무나 착하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산증, 아랫배, 생식기, 옆구리, 허리, 다리 쪽으로 안 좋을 때 대표적인 처방이 감이 통심음이 되겠습니다. 이걸 쓰면은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나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면 이걸 쓰면 되느냐? 안 되죠. 그렇게 심소장의 위주로 생긴 사람, 그런 체질의 사람한테 이 처방을 써야 되겠죠. 감이 소요사는 산후, 음어, 허로증입니다. 산후인데 음혈이 부족해서 오는 허로증이에요. 그럴 때는 감이 소요산을 쓰는데 이 약은 갱년기 증상 비슷하게 열이 혹 났다 식었다, 열이 혹 났다 식었다 하면서 관골에 기미가 끼는 것이 특징이고 짜증을 내고 또 간질 비슷하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거나 생식기 주변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이귀비탕은 바로 사료 과다에 의해서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길 때 한의학적으로 감이귀비탕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이와 같이 조금만 힘들거나 신경을 쓰면 생식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균에 의해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원인에서 그런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한의학적으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조금만 힘들거나 신경 쓰면 생식기 주변에 물집 생김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여성들이 겪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네. 박사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조금만 신경 쓰거나 피곤하면 또 조금만 힘들어도 생식기 주변에 수포가 생겨서 괴롭고 또 가렵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40대 초반의 여성인데 아무리 치료하려 해도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잘 되지 않아서 그대로 지낸다고 하면서 내원했는데요. 혹시 이런 현상도 한의학으로 치료되느냐고 하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과 나타난 증상 맥으로 볼 때 소장, 산기, 열통으로 판단하고 감이 통심음이라는 한약을 투여했는데 이 여성이 매우 그 효과가 만족스럽다고 하면서 만족해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일본에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그러한 여성이었는데 아무리 주변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방법이 없다고 해서 내원을 해왔는데요. 일본에서 한방 치료도 받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네, 소장, 산기, 열통이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소장, 산기, 열통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소장은 심장과 연관되고 심장이라는 것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화성을 띄웠죠. 예를 들어서 눈이 동그랗거나 코끝이 뾰족하거나 이마가 톡 튀어나왔거나 또는 상순이 들리고 얼굴이 붉거나 이런 형상을 얘기합니다. 이 심장과 소장은 같은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바로 소장 산기 열통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으로서 생식기 주변이 가렵거나 아프고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죠. 아랫배가 아프고 소변 나올 때 약간 아프거나 소변이 시원하지도 않고 허리까지 아픈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 환자가 불편해한 증상들도 말씀해 주시죠. 네, 피곤하고 힘들면 생식기가 가렵고 수포가 생기고 허리가 아파서 검사를 하니까 허리 협착증과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좌측 무릎이 좋지 않고 허리가 너무나 아프다. 관절이 좋지 않고 통증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아파서 못 쥐고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리는 규칙적이나 40대 초반부터 검붉은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이런 병명도 얻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배란기 때 아랫배 좌우가 찌르는 듯 아픈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요. 소변도 시원치 않고 발이 시려워서 양말을 신고 자고 속옷 라인을 따라서 물집도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허리의 통증, 아랫배 이상, 또 소변 이상, 그다음에 물집 생기는 거 이런 걸 보고서 소장 산증 열통으로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증상들이 참 많은데요.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일단 소장 산기 열통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증이라는 것은 바로 맥이 대장이 떨어진 거 이것이 산증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의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양이 허하다, 눈이 찜찜하고 머리가 맑지 못하고 뒷목이 뻣뻣하면서 방광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산증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긴 모습을 볼 때 얼굴이 붉고 눈꼬리가 들리고 그래서 심소장과 연관된 병들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도 있었지만 소변이 시원찮고 허리와 아랫배가 아픈 것, 생리가 40대 초중반부터 검붉은색으로 나오는 것, 피곤하고 힘들면 생식기에 수포가 생기고 가렵다는 점을 볼 때 산증 중에서도 소장 산증 열통으로 판단하고 모든 이거와 관련되는 증상이라 판단되어서 감히 통심음이라는 이러한 처방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는 어땠는지요? 한제를 복용하고 나서부터 효과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내원했죠. 이 환자가 효과가 너무 빨라서 사실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한방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 한약 효과가 이렇게 빠르니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허리의 통증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하루 이틀 아프다가는 괜찮고 하다고 했습니다. 소변 잔류감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고 피곤하고 힘들면 생식기가 수포가 생겼었는데 이것도 조금 생기는 듯 했다 곧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전에 변비물이 맑지 않았는데 상당히 맑아졌다고 했고 밑에 가려움증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제 한 제 투여할 때마다 좋은 효과가 있었고 총 10제 정도 투여 후에 치료를 종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너무나 심각한 어떤
중년 남성의 위장병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대개 여성들의 위장병은 비교적 스트레스만 풀어주면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고 또 스트레스에서 오기 때문에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위장병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위장병은 여성들에 비해서 병이 깊고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너무나 심각한 어떤 중년 남성의 위장병이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중년 남성의 위장병은 전신의 건강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왔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년 남성들이 위장병이 오는 경우는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알아보면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남자의 위장병은 중병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의 위장병은 근본이 무너지는 현상이 위장병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선천적으로 근본이 허약하게 태어났거나 후천적으로 너무 선천을 많이 근본을 써먹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근본이 허약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람 몸에는 중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장 소화기계통이 있지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여기에 불이 좋아서 음식이 여기 들어온 거를 숙성시켜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능이 활발해서 밑에서 끌어 잡아다녀 줘야 되는데 이 끌어 잡아다녀 주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여기가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럼 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가스가 차요. 더부룩해요. 소화가 안 돼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경우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는 얼굴이 붉으면서 배꼬래가 나온 사람의 얘기고요. 하나는 배꼬래가 전혀 없고 나무 막대기처럼 근골만 위주로 생긴 늘씬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배가 나오고 얼굴이 붉고 배꼬래가 자꾸 나와요. 또는 남자인데 엉덩이가 커요. 이런 사람은 명문화라고 해서 밑에가 차서 화력이 부족해서 밥솥에 쌀이 익질 않는 겁니다. 빼짝 마르고 늘씬하게 생긴 사람은 밑에서 끌어 잡아다녀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빨대라면 밑에가 막힌 거예요. 밑에가 뻥 뚫려야 빨아 다녀줘야 여기 들어가면 쏙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위장병의 중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근본의 중요성. 사람의 몸은 근본 화력이 있어야 기혈이 움직이고 음양이 제 역할을 합니다. 기혈이 움직이고 음양이 제 역할을 한다는 때, 이 음양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성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혈이 움직이고 이건 팔다리 힘을 쓰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몸은 근본 화력이 있어야 그걸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만이 아니라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위장장애도 안 오는 거예요.
근본이란 정력을 말하는가? 정력적인 면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성의 경우 전신에 심각한 병이 있더라도 근본을 좋게 해서 위장을 편하게 해주면 근본 치료가 됩니다. 말하자면 정력도 좋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의 힘도 좋아진다. 소화도 잘 되지만. 근본이 허약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명문은 잘 모르겠어, 뭔지. 모른다고 그래. 이게 화쇠예요. 불이 약한 거예요. 명문이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불이 약한 거예요. 불이 약하면 어때요? 배가 나오죠. 여기에 불이 약하면 어때요? 위로 허화가 뜨니까 얼굴이 붉어지죠. 방광이 허약합니다. 방광이 허약하면 어때요? 방광이라는 오줌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방광은 진액의 저장 탱크입니다. 방광이 허약하면 바로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 마려움 급하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소변 보면 옷에 막 묻고 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줄줄 떨어진단 말이에요. 옷에 묻는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방광이 허약한 거예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어려서부터 방광이 허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남자인데 엉덩이가 큰 거예요. 여성이 엉덩이가 큰 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남성이 엉덩이가 크다면 이건 문제가 커요. 남성이 가슴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성이 가슴이 없다. 이게 비정상이죠. 근데 거꾸로 남성이 가슴이 크다. 이거는 또 병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개 근본이 허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본이 허약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화제를 써도 위장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다가 나중에는 위궤양, 십이지양 궤양으로 갑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쌀이 안 익다가 나중에는 밥솥까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궤양, 십이지양 궤양입니다. 그래서 명문하세가 되면 위궤양, 십이지양 궤양이 오고 방광이 허약해도 위궤양, 십이지양 궤양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가 부족하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죠. 신기가 부족하면 여기서 끌어잡아다주는 힘이 없어서 여기가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기 끌어잡아다녀줘야 여기가 율동작용이 잘 돼서 여기가 더부룩하지 않은데 그게 바로 신기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산증이라는 게 뭐냐면 고환이 짝짝이거나 고환에 통증이 있거나 또 고환이 하나는 너무 크고 하나는 너무 작은 거 이것도 병입니다. 낭이 두 개가 있는데 낭이 하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산증이에요. 이게 산증이면 어떠냐 증상이 아랫배가 불쾌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거나 더부룩하거나 이러면서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심통이 있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산증입니다. 이 산증에 의해서 근본이 허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근본이 허약해지면 이 산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성들이 소화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허약하면 한의학적 이론은 한의사의 중요 기록에 의하면 밥솥에 쌀을 넣고 아무리 기다려도 밑불이 약하면 밥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네. 근본이 허약하면 심각한 전신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근본이 허약한지를 몰라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기내과, 심장이 뻐근하고 안 좋으면 심장내과,
정력이 안 되면 비뇨기과, 소변이 잘 안 나오면 비뇨기과, 허리 정형외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근본이 허약해지면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근본을 든든하게 하면 이런 모든 증상들이 하나하나 같이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망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치아가 흔들려요. 입뿌리가 드러나요. 이건 뭐예요? 근본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임플란트 한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근본을 든든하게 해야 되죠. 또 다리가 붓는다. 부기를 빼주는 이뇨제 쓰면 된다. 웃기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다. 피곤하다고 만사가 귀찮다고 무조건 보약 쓰면 되느냐, 인삼녹용 쓰면 되느냐, 아니에요. 원인이 있더라고요. 낭습이 심하고 탈모가 심각하다. 이마에 골이 깊게 패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깊게 패이는 거예요. 또는 상처가 나거나 이마가 검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신 증상으로. 그러면 심각한 남성 위장병은 한의학적으로 난간전이나 팔미나 또는 가간팔미나 반총산이나 육미안 같은 이런 약을 그 체질에 맞게 원인에 맞게 써주면 전신의 근본이 든든해지면서 심각한 남성의 위장병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소화제를 쓴다고 절대로 소화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허약할 경우, 방광이 허약할 경우, 명문화가 쇠할 경우 또는 각종 산증에 의한 경우는 치료를 해주면 심각한 남성들의 위장병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너무나 심각한 어떤 중년 남성의 위장병이었습니다. 박사님, 근본이 허약해서 위장병을 앓았던 남성이 있었나 봐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환자는 굉장히 심각한 환자였었습니다. 이뇨제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이분이 불편해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위장이 나빠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곳을 가보았는데 자기가 생각나는 게 있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치료 방법이 없으니 운동으로 극복하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실망스러워서 혹시 한방 치료로 치료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내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60대 초반인데 전신이 모두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한 종합병원이었었죠. 오래전부터 이뇨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약을 오래 먹으면 너무 좋지 않은 심각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테니 가능하면 빨리 끊으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간염도 앓았고 고혈압도 있고 치아 상태도 엉망이라서 치과 치료도 많이 받았답니다.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으며 협심증 등 정말 이루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일어나면 전신이 저리면서 뻣뻣한 이러한 아주 심각한 증상도 있었습니다. 네, 전신이 모두 망가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박사님, 이렇게 심각한데도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이 환자를 첫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원인에서 왔다는 것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판단이 섰습니다.
전신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방광으로 진액이 누설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긴 대로 병연다는 차원에서 근본 원인을 찾은 것이죠. 전신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때그때 증상만을 가라앉히는 이런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근본 치료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맥이나 나타나는 증상 또 생긴 모습을 보아서 모든 병들이 신장, 명문, 화가 동시에 쇠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되어서 또 방광의 진액이 누설되는 현상으로 판단되어서 가감 팔미환이라는 방광의 진액이 누설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면서 신과 명문의 화를 도와주는 이러한 약을 한 달분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한약을 복용한 뒤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며칠을 복용했는데 벌써 위장도 훨씬 편안해졌고 몸이 뻣뻣하고 기운이 없는 것이 훨씬 지내기가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분 농담으로 그 약에 뭐 이상한 약 들은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효과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걷는 것을 의식하고 발을 떼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했는데 10년 정도 산책을 가면 의무적으로 걷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살살 이렇게 뜀박질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소변이 시원치 않았는데 소변 나오는 줄기도 훨씬 나아졌고, 그러나 아직 붓는 것은 있고 저린 것은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차츰차츰 이뇨제도 줄여 나가서 현재는 이뇨제를 전혀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손발 저리는 것은 오래됐는데 이 저리는 현상도 거의 없어졌고, 전에는 너무나 저림이 심각해서 자다가 깬 적도 있었는데 그런 현상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결리고 그래서 협심증이라는 진단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현상도 좋아졌고, 그러나 아직 우측 늑간 밑에가 뻐근하게 아픈 현상, 손발이 찬 거, 이런 현상은 아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면 양말을 꼭 신어야 잘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면 양말 신지 않아도 견딜 수가 있고 15일 전부터는 런닝셔츠만 입고 자도 몸이 시린 현상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몸이 시리고 추워서 잠옷도 입고 내복도 입고 잘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제는 런닝셔츠만 입어도 시린 현상이 없어졌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이제는 살 길을 찾은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환자가 매우 만족해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조금만 힘들거나 신경 쓰면 생식기 주변에 물집 생김, 그리고 너무나 심각한 어떤 중년 남성의 위장병, 이 두 가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